코딩의 세계에 막 발을 들이셨나요?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성능이라는 말이 좀 어렵고 왠지 전문가들만 신경 쓰는 고급 기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능이라는 게 나중에 배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가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기본기라는 걸 알려드릴게요. 아마 속으로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일단 기능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먼저 아닌가? 속도가 뭐 그리 중요해? 네,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. 바로 그 솔직한 궁금증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. 성능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개발자들이 거의 방패처럼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섣부른 최적화라는 건데요. 이 말이 사실은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.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전설적인 컴퓨터 과학자 도널드 커누스가 한 말이죠. 이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마치 성능 같은 건 일단 신경 끄고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죠.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딱 절반에 불과합니다. 자, 이게 바로 전체 문장입니다. 어떠세요?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나요? 커누스의 진짜 메시지는 모든 걸 최적화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그 3%에 집중해라. 이거였어요. 성능을 아예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. 일단 만들고 성능은 나중에라는 생각이 왜 위험할까요? 첫째, 이 그림처럼 물이 새는 수도꼭지처럼 성능 문제가 코드 곳곳에 스며들어서 나중엔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져요. 둘째, 코드가 한번 완성되고 나면 저 벽돌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지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저 쌓이는 동전들처럼 더 비싼 서버를 사는 식으로 돈으로 때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성능은 나중에 추가하는 기능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부터 고민해야 하는 설계의 아주 본질적인 일부라는 겁니다. 그럼 그 결정적인 3%를 잡으려면 뭐부터 봐야 할까요? 가장 강력한 도구는 단연 알고리즘입니다. 문제를 푸는 특별한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. 네, 말 그대로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입니다. 똑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어떤 레시피를 쓰느냐에 따라 맛은 물론이고 요리하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. 그거랑 똑같습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면 알고리즘의 힘이 확 와 닿으실 거예요.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다고 상상해보세요. 책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씩 다 뒤지는 건 책이 많아질수록 정말 끔찍하게 느려지겠죠? 그런데 책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서 컴퓨터에 딱 입력하면 바로 위치를 알려준다면 어떨까요? 책이 수백만 권이 되어도 찾는 시간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.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런 효율성의 차이를 복잡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보시다시피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? 이게 바로 올바른 알고리즘 하나가 만들어내는 극적인 차이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최고의 레시피를 쓰려면 그에 맞는 최고의 조리도구가 필요하겠죠? 그게 바로 자료구조입니다. 알고리즘과 자료구조는 이렇게 항상 함께 움직이는 완벽한 한 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알고리즘 다음으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열쇠. 그건 바로 컴퓨터의 기억 장치, 즉 메모리를 얼마나 똑똑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이 표에서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속도 차이예요. CPU 바로 옆에 있는 책상에 비유되는 L1 캐시와 저 멀리 건물 밖 창고 같은 SSD의 속도 차이가 무려 200만 배나 납니다. 정말 어마어마하죠? 우리가 짠 코드가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성능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. 처리할 데이터는 최대한 CPU 가까이, 그러니까 책상 위에 올려둬야 한다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데이터를 책상 위에 둘 수 있을까요?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하게 새 상자를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.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건 컴퓨터한테 저기 창고에서 새 상자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랑 같아요. 이 과정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수천 번, 수만 번 반복하면 당연히 느려지겠죠. 아주 간단한 예시죠. 왼쪽 코드는 반복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상자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. 오른쪽 코드는 처음에 상자 하나만 받아놓고 내용물만 쓱 바꿔서 계속 재사용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지역성을 활용하는 겁니다. CPU는 정말 똑똑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면 그 주간에 있는 다른 데이터도 이것도 곧 필요하겠는데 하면서 미리 가져와 책상 위에 올려두거든요.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리면서 그 옆에 있던 관련 서적 몇 권을 같이 빌려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
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사이좋게 모아둘 수 있을까요? 가장 쉬운 방법은 배열처럼 데이터가 메모리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저장되는 자료 구조를 쓰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CPU가 다음에 필요할 데이터를 아주 높은 확률로 예측해서 미리 책상 위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. 이걸 바로 캐시 친화적이라고 부릅니다. 자, 지금까지 알고리즘과 메모리라는 성능의 두 기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결국 성능은 특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자의 좋은 습관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봤어요. 코딩할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해보세요. 첫째, 어떤 레시피를 쓸지 먼저 고민하기. 둘째, 메모리라는 소중한 자원을 아껴 쓰고 한데 모아 쓰기. 마지막으로 내가 작성하는 이 코드 한 줄이 컴퓨터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코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. 성능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빠르게 만드는 것,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. 이건 컴퓨터의 자원을 존중하고 사용자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려는 프로 개발자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 배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코드를, 여러분이 만든 서비스를,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당신의 코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